안녕하세요.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돈 되는 지식 채널입니다. 몇 달 사이에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아파트 집값은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방 도시 중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비싼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브라운스톤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저자입니다. 브라운스톤은 베스트셀러 부의 본능의 저자로도 유명한 분으로 결혼 비용으로 마련한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린 경험이 있지만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계에 성공하여 현재는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하여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의 인문학 책에서는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향후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제조업 중심 지방 도시는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집값이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요.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비와 원재료를 찾아서 해외로 점점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침체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혁신산업 기반의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원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혁신산업 기반의 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판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혁신산업의 도시의 부동산 전망이 밝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혁신산업은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한데요. 뭉침의 힘은 풍부한 인재,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산업이 가능합니다.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인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죠. 혁신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한데요.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한데 모여 서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아이디어가 더 잘 튀어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혁신산업은 인프라 제공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정보와 세계적 연구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의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풍부한 인재,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 이 세 가지의 뭉침의 힘 때문에 혁신 기업이 단순히 비용이 싸다고 중국이나 인도로 옮겨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데요. 집값도 비싸고 IT 기술자 연봉도 비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북부에 위치한 도시 팔로알토는 반도체 회사들뿐 아니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값 폭락 시기에서도 팔로알토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슈퍼스타 도시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슈퍼스타 도시는 바로 서울인데요. 서울은 수십 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재가 몰려와서 번영했고 위대한 혁신의 집합소를 만들며 부동산 가치가 여타 도시와 비교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서울은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아시아와 유럽, 미국 연결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풍부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기업이 몰리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치는 점점 치솟고 있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늘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고 서울만 더 발전하게 되다 보니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선거 때는 1인 1표라는 것 때문에 모른 척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수도권 억제법을 만들어 지방 활성화를 들고 나오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나라를 평등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한 선진국은 70년대, 80년대에 수도권 억제 정책을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촌이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각 나라 도시끼리 경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슈퍼스타 도시인 뉴욕, 홍콩, 런던 등은 도시 간 경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방의 혁신 도시,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수도권 억제 정책을 펴고 서울에 있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요. 이런 정책은 세상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사람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풍부한 인프라가 있는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퇴근을 하거나 주말 가족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KTX가 생긴 뒤 지방 도시가 발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서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 몰린다고 합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서울 집중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서울 집중화 발전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돈 되는 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